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걱정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짐 되면 어쩌나? 돈 없어서 손 벌리면 어쩌나?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이 걱정들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녀에게 절대 짐 되지 않고 오히려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5가지 황금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 30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5살이고요. 3남매를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남편 김영수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었고 환갑 넘어서는 아파트 경비 일도 했습니다. 저도 60대 중반까지는 정말 막연했어요. 그냥 자식들이 잘 되면 알아서 날 챙겨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60대 후반 되니까 몸도 아프고 통장 잔고도 줄어들고 그때부터 불안해지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자식들 전화 오면 혹시 돈 달라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되고 그러다가 70살 때 큰 결심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변해야겠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돈 쓰는 습관, 건강 관리, 사람 만나는 것, 자식들과 대화하는 방식. 이 모든 걸 바꿨어요. 그렇게 5년을 살아보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자식들한테 전혀 부담 안 주고 살아요. 오히려 큰아들 김민준이, 둘째 딸 김지혜가, 막내 아들 김동현이가 저한테 고마워해요. 어머니 혼자서도 잘 사신다고, 대단하시다고. 그 말 들을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 박영희 여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자식들한테 의지하며 사세요. 매달 생활비 받고 병원 갈 때도 자식들 차 얻어 타고 자식들이 효자 효녀라서 잘 모셔드려요. 근데 박영희 여사님 표정을 보면 편해 보이지가 않아요. 늘 미안해하시고 눈치 보시고. 반대로 우리 동네 이명숙 여사님은 완전히 다르세요. 이분은 70살 넘었는데도 혼자 꿋꿋하게 사세요. 작은 월세 수입도 있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친구들도 많으세요. 자식들이 찾아오면 오히려 용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와요. 부담 없이 편하게 만나는 거예요.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예요. 저는 다행히 70살에 정신 차렸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가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변화가 쉽지 않잖아요. 평생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1개월, 2개월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3개월 지나니까 몸에 배고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자식들 반응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편하게 수다 떨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자녀에게 짐 되지 않고 오히려 존경받으며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황금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매달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집 안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 손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저축한 돈도 언젠가는 바닥나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해요. 저는 70살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남긴 퇴직금하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병원비 한 번 크게 나가고 집 고칠 일 생기고 그러니까 돈이 무서운 속도로 줄더라고요. 이러다 75살 되기 전에 다 떨어지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제 친구 정미자가 조언해줬어요. 순자야, 너 이러다 큰일 나. 돈 벌어야 해.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미자가 그러더라고요. 방법은 많아. 월세든 용돈벌이든 뭐라도 해야 해. 저는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했어요.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방을 월세로 내놨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이랑 같이 산다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착한 대학생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40만 원 받았어요. 4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국민연금 50만 원 받는데 거기 40만 원 더해지니까 한 달에 90만 원이에요.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에요.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내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3,200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은퇴 후에도 월 30만 원 이상의 정기 수입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7% 낮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62% 높았다고 합니다.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정신 건강과 가족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 친구 최영자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이분은 손재주가 좋아서 뜨개질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시간씩 가르쳐요. 한 달에 30만 원 받아요. 영자는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영화도 보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으니까 당당하대요. 자식들도 엄마가 일하시는 거 보고 자랑스러워한대요. 또 다른 친구 한경숙은 재활용품 수거 일을 해요. 매일 아침 6시에 나가서 아파트 단지 돌면서 박스 모으고 캔 모으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까 경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운동 삼아 하는 거라고.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래요. 저는 이렇게 주변 친구들 보면서 배웠어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크게 벌 필요 없어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만 꾸준히 들어와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빈방 있으면 월세 놓고, 손재주 있으면 가르치고, 몸 쓸 수 있으면 일하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식한테 짐 안 되는 첫 번째 황금 습관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면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이 없어요. 그럼 자식들도 편하고 나도 당당하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황금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제가 72살 때였어요.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병원 갔더니 관절염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체중 줄이고 운동하라고. 안 그러면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해야 한대요. 그 말 듣고 정말 겁났어요. 수술하면 1,000만 원 넘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회복하는데도 몇 달 걸리고. 그러면 자식들한테 폐만 끼치는 거예요. 누가 병원 데려다 주고 집안일 해주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걷기예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동네에 한 바퀴 걸어요. 30분 정도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근데 참고 계속했어요. 한 달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2개월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3개월 지나니까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매일 걷는 게 습관이 돼서 안 나가면 오히려 이상해요. 그리고 집에서 스트레칭도 해요. 유튜브 보면 시니어 운동 영상 많잖아요. 저는 김미경 선생님 채널 보면서 따라해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0분씩 해요. 근력 운동이랑 유연성 운동이요.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몸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엔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쉬워요. 장 보고 무거운 거 들 때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 친구 송미선은 수영을 시작했어요. 구청 수영장에서 실버반 운영하는데 거기 등록했대요. 일주일에 3번 가서 1시간씩 수영해요. 처음엔 물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강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자유형까지 한대요. 미선이가 수영하면서 허리 디스크가 좋아졌대요. 물속에서 하니까 관절에 물이 안 가고 전신 운동이 되니까 살도 빠지고 6개월 만에 5kg 뺐대요. 이제 자식들이 엄마 젊어지셨다고 칭찬한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식습관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 짜게 먹었어요. 김치도 짜게 담그고 찌개도 간 3개 하고. 근데 65살에 건강검진 받았더니 고혈압이래요. 혈압이 150이 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음식 싱겁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뇌졸중 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바꿨어요. 김치는 덜 짠 거 사 먹고, 국은 간 안 하고 먹고, 라면도 끊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밥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2개월 지나니까 적응됐어요. 오히려 이게 원래 맛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1년 먹었더니 혈압이 130으로 떨어졌어요. 약도 안 먹게 됐어요. 그리고 밥도 바꿨어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 먹어요. 현미, 보리, 콩 넣어서 먹어요. 처음엔 딱딱해서 싫었는데 먹다 보니까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변비도 없어지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제 친구 박정숙은 채소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고기 위주로 먹었는데 이제는 채소를 절반 이상 먹는데요.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나물도 자주 먹고. 그랬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졌대요. 정수기가 말하길 병원 안 가는 게 제일 큰 절약이래요. 맞는 말이에요. 병원비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한 번 입원하면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약값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운동하고 잘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줄어요.
저는 요즘 병원에 3개월에 한 번만 가요. 약 타러만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춘자 씨, 어떻게 관리하세요? 너무 건강해지셨다고. 건강하면 자식들한테 폐 안 끼쳐요. 병원 데려다 달라고 안 해도 되고, 간호해 달라고 안 해도 돼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 걷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고, 음식 싱겁게 먹고, 채소 많이 드세요. 이것만 해도 10년은 젊어져요. 자식들한테 찜 안 되는 2번째 황금 습관입니다. 3번째 황금 습관은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해요. 저는 70살 넘어서까지도 자식들한테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했어요. 돈 얘기는 더더욱 못 꺼냈죠. 부모가 자식한테 돈 얘기하는 게 쪼잔해 보이고 부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근데 72살 때 큰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치과에 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 갔더니 임플란트를 4개나 해야 한대요. 비용이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며칠 밤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결국 큰아들 김민준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민준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치과 얘기를 했더니 민준이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말 듣고 제가 울었어요.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민준이는 바로 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주말에 내려왔어요. 동생들 김지혜, 김동현이도 다 불렀어요. 그날 거실에 다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숨기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처음엔 말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근데 민준이가 계속 물어봐서 결국 다 얘기했어요. 통장 잔고, 월세 수입, 한 달 생활비, 다요. 그랬더니 애들이 오히려 안심하더라고요. 딸 김지혜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생각보다 괜찮네요. 지금 수준으로 쓰시면 10년은 충분해요. 우리가 조금씩 보태드리면 더 여유로울 거예요. 막내 김동현이도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큰 병원비 들어갈 일 생기면 우리한테 꼭 얘기하세요. 셋이 나눠서 부담하면 돼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그날 대화하고 나니까 마음이 확 편해졌어요. 숨기고 있을 때는 불안했는데 다 털어놓으니까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자식들도 알고 있으니까 준비할 수 있고 저도 급할 때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제 친구 강순옥은 이 부분을 정말 못했어요. 자식들한테 평생 돈 얘기 안 하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75살에 큰 수술하게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집을 팔았어요. 자식들이 그때서야 알게 됐대요. 어머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냐고. 준옥이가 후회하시더라고요. 미리 얘기했으면 집까지 안 팔았을 텐데. 자식들은 부모 형편을 알고 싶어 해요.
모르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은 있으신 건가? 괜찮으신 건가?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한 달에 얼마 쓰고,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이렇게요.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내가 준비한 걸 말해주세요. 월세 수입 있고, 저축 있고, 연금 나온다. 당분간은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상황을 얘기하세요. 큰 병 걸리면 돈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럴 때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미리 얘기해 둔다. 이렇게요. 자식들도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매달 조금씩 모아둘 수도 있고, 형제들끼리 의논할 수도 있고. 그게 훨씬 나아요. 저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자식들한테 보고해요. 엄마 이번 달은 이렇게 썼다. 건강은 이렇다. 큰 지출 없었다. 이런 식으로요. 자식들이 그게 편하대요. 엄마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자식들 불러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 나눠보세요. 어색하고 힘들어도 꼭 해야 해요. 이게 자식한테 찜 안 되는 세 번째 황금 습관입니다. 네 번째 황금 습관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혼자 살면 안 돼요.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해요. 저는 남편 김영수가 세상 떠나고 나서 1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귀찮고 그냥 TV 보고 밥 먹고 자고 이렇게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의욕도 안 생기고 밥도 대충 먹게 되고 말도 안 하니까 목소리도 잠기고 정말 이상하게 살았어요. 딸 김지혜가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말라셨어요? 표정도 안 좋고. 밖에 좀 나가세요. 친구들이라도 만나시고요. 그 말 듣고 정신 차렸어요.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반찬 가게 같이 했던 친구 정미자, 경비 일할 때 알게 된 친구 최영자, 교회 친구 한경수. 이분들한테 전화했어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춘자야,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하고. 보고 싶었어.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동네 카페에서요. 그렇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은 꼭 만나요.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가끔은 밥도 같이 먹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친구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웃음도 나오고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서로 챙겨줘요. 누가 아프면 병원 같이 가주고 고민 있으면 들어주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동네 노인복지관에도 등록했어요. 거기 가면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노래교실, 라인댄스, 요가, 한글 교실, 스마트폰 교실. 저는 라인댄스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춤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다들 친절해서 금방 적응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가요. 라인댄스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송미선, 박정숙, 강순옥. 다들 저랑 비슷한 나이고 비슷한 처지예요. 춤추고 나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 나눠요. 자식 얘기도 하고
건강 얘기도 하고 살아온 얘기도 하고. 미선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춘자야, 너 요새 표정 정말 좋아졌다. 살아있는 것 같아. 맞아요. 사람 만나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꾸준히 나가요. 일요일 예배는 꼭 참석하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도 가요. 교회 가면 신앙생활도 되지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요.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게 참 즐거워요. 제 친구 이명숙은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동네 무료급식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설거지하고 배식하고. 이분 말로는 남을 돕는 게 본인한테 더 큰 도움이 된대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감사하게 되고 봉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명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춘자야, 집에만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 내가 뭐 하고 사나,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봉사하면 그런 생각 안 들어.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느껴진대요. 저도 똑같아요. 사람들 만나면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느껴져요. 친구들이 날 기다려주고 내가 없으면 허전해하고. 그게 저를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마세요. 밖에 나가세요. 친구 만나고 복지관 다니고 교회나 절이나 성당 나가고 자원봉사하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그럼 자식들한테 짐 안 돼요. 우울해서 자식들 붙잡고 하소연하고 외로워서 매일 전화하고 이러면 자식들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복지관 다니면서 즐겁게 살면 자식들이 안심해요.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내시네. 친구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한테 찜 안 되는 네 번째 황금 습관입니다. 오늘 당장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내일 만나자고요. 그리고 동네 복지관 알아보세요. 무슨 프로그램 있는지요. 지금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황금 습관은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저는 70살 전까지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왜 남편은 일찍 죽었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엄마, 인생 참 힘들다. 너희 아빠 일찍 가서 고생만 했다. 이런 식으로요. 자식들이 처음엔 위로해줬는데 점점 지친 표정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딸 김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엄마 인생이 힘든 건 알겠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살았구나. 자식들한테 짐을 지운 거구나. 돈으로 짐 지우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짐 지우는 것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날부터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불평하고 싶을 때마다 감사한 것 찾기.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밥 먹을 때도 감사해요.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어서. 친구 만날 때도 감사해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자식들 전화 오면 감사해요. 날 기억해주고 연락해줘서.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표정이 밝아졌어요.
말투도 달라졌고요. 예전엔 만날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반갑다고 인사해요. 자식들 반응이 확 달라졌어요. 큰아들 김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전화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전화하면 힘든 얘기만 들어서 솔직히 전화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먼저 전화하고 싶어요. 그 말 듣고 미안하면서도 기뻤어요. 내가 바뀌니까 자식들도 편해지는구나. 제 친구 박영희는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만날 때마다 자식들 욕하고 세상 험하다고 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요. 만나면 기분 나빠지니까요. 영희가 어느 날 제게 그러더라고요. 춘자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아? 나는 매일 우울한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영희야, 감사하는 연습을 해봐. 작은 것부터. 그랬더니 영희가 코웃음 치더라고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선택이구나. 내가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거구나.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요. 공책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씩 적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친구 미자가 전화해줘서 감사합니다. 딸이 문자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쓸 게 없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쓰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제는 3개로 부족해서 5개씩 써요.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놀라게 돼요. 제 친구 최영자는 다른 방법을 써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자기한테 말한대요. 영자야,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너는 멋진 사람이야.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진대요. 감사하며 살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하면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표정이 밝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식들도, 친구들도요. 그리고 감사하면 욕심도 줄어들어요. 예전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돈 쓸 일도 줄어들고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도 줄어들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는 연습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밥 먹을 때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전에 감사 일기 쓰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자식한테 짐이 안 돼요. 오히려 자식들이 배워요. 우리 엄마 저렇게 힘든데도 감사하며 사시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진짜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이게 자식한테 짐 안 되는 5번째 황금 습관입니다. 샵 7페이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황금 습관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달 고정 수입 만들기. 월세든 용돈벌이든 조금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해요. 둘째, 건강 지키기. 매일 걷고, 운동하고, 싱겁게 먹고, 채소 많이 드세요. 병원 안 가는 게 제일 큰 절약이에요. 셋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기. 내 형편을 알려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 미리 의논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넷째,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친구 만나고 복지관 다니고 교회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것 찾으세요. 감사 일기 쓰고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도 자녀에게 짐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저는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75살인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돈 걱정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 습관들을 실천한 분들은 다들 편하게 지내세요. 정미자는 뜨개질 강사 일하면서 용돈 벌고, 최영자는 매일 걷기 운동해서 건강 유지하고, 한경숙은 자식들하고 솔직하게 대화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송미선은 복지관 다니면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이명숙은 감사하며 살아서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들 60대, 70대인데 표정이 밝고 활기차요. 자식들한테도 존경받고 친구들한테도 사랑받아요. 이게 다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준비 안 한 분들은 힘들어하세요. 박영희는 매일 자식들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눈치 보고, 강순옥은 건강 안 챙기다가 큰 수술하고, 다른 친구는 자식들하고 대화 안 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똑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30분 걸으세요. 이번 주에는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다음 주에는 복지관 알아보세요. 다음 달에는 자식들 불러서 대화 나누세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하세요. 1개월에 하나씩만 시작해도 5개월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저는 70살에 시작했는데도 5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시간이 많아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2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60살 때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10년을 허비했어요. 만약 60살 때 시작했다면 지금 더 여유로웠을 텐데. 그래도 70살에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년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하시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관리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친구들도 많으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진짜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돈이나 집이 아니라 삶을 사는 태도.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사는 모습. 이게 자식들한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이나 다짐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고 준비하면 그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요. 자식한테 짐되는 게 무서운 거지. 나이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황금 습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친구들 만나면 즐겁고, 자식들 전화 오면 기쁘고, 이런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건
다 제가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꼭 이런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